자, 오늘도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분석은 해봐야 되니까 금요일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심장이 강하시죠? 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AI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AI 스튜디오로 옮겨서 얘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AI와 함께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시장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특징주를 함께 꼽아봤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전선 섹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한화솔루션, 대한전선까지 포착되고 있는데 AI의 선택, 그 이유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현재 미국의 발전 구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전체 발전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한마디로 화석 연료가 거의 다 시장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의 시세를 보니까요. 최근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45에서 50%까지 급등하며 가격적인 불안감이 뛰고 있습니다. 가스도 불안한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역시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도 단기적으로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AI, 전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주목하는 건 결국 값비싸고 불안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 섹터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AI의 분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이러한 내용과 함께 3월 중에 스페이스X가 IPO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오늘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데요. 그림 함께 보시면 한화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한화가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때문인데요. 기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하더라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빛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그물, 이중 그물 구조로 우주에서도 버려지는 빛 없이 모든 빛을 더욱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빨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에 있는 투명한 페로브스카이트가 1차로 빛을 흡수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실리콘 그물망이 빛을 두 번째로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 1g의 무게도 아쉬운 우주 공간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이야기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구조가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더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특히 한화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의 미래,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은 한화솔루션 에너지 얘기로 AI가 포착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등장을 했고 유가가 들썩거리니까 이 대체 에너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LNG 가격도 지금 카타르가 우리는 LNG를 거의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크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제 LNG 가격도 액화 천연가스죠. 가격이 뛰니까 이때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관 한번 잠궈볼까? 이 얘기를 또 꺼낸 것 같아요. 물론 네. 동절기는 지나긴 했는데 걸핏하면은 자꾸 에너지 가지고 뭘 흔들어대니 대체 에너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페로브스카이트 김유정 아나운서가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게 상용화로 가려면 참 멀고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거든요. 네. 뭐 제가 자꾸 얘기 많이 해서 그렇지만 페로브스카이트는 사실 도포하는 증착의 얘기인데 이게 물과 그 어떤 바람, 먼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네. 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하고 눈인데 그렇죠. 비하고 눈 안 오는 데다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그렇죠. 예, 우주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거기 올려놓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하고 뭔가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걸 시세에다 막 끌어오는 것이 정상인가? AI가 지금 뭐 더 잘 알겠지만 자, AI보다 뛰어난 우리 김민수 대표
AI보다 I.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네. 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우주항공 쪽으로 확장되는 것보다 오늘 당장은 그거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알고 있던 아이디어 있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 과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80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걱정이 조금씩 좀 앞서다 보니까 뭐 대안들을 찾자는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는 또 요즘에 현대차가 새만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원들은 일단 정부 정책에 맞게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어가겠다는 쪽에서 수소 얘기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태양광 뭐 에너지 데이터 센터 서쪽의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죠. 네. 뭐 이 스토리 라인은 그래요. 뭐 네. 장기적인 플랜이겠지만 또 뭐 원전 확충 뭐 다 그럴싸하죠. 그렇죠. 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끌어오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음. 이게 현대그룹과 이 관계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태양광 쪽에서 어떤 밸류체인상 아주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들은 좀 아닌데 네. 여기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면서 그럼 태양광들이 움직인다는 쪽들도 하나의 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실적이 계속 좋을 듯 하다가 또 하반기 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상고 하저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졌던 모습들인데 근데 지난번 이제 IR을 통해서 올해는 좀 다르다. 올해는 하반기 때 그래도 한화 큐셀을 중심으로 미국 쪽의 수요 증가와 함께 좀 바뀔 것이다라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실적은 3분기 정도부터는 또 턴어라운드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흐름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솔루션 하게 되면 가려진 또 이제 승계구조 쪽에서의 핵심적인 회사 하나에너지가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 얘기들이 조금 더 모락모락 나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형제 간의 이 변화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쪽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쪽에서 계속 또 시장에서 부각받는 또 그러는데 다 좋은데 뭐 하나 끌어올 게 있어야겠죠. 네. 스토리가 끌어오는 거는 이제 우주, 태양광 우주인가요? 뭐 하여튼 이쪽들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점 쪽에서 분위기는 타고 있다라는 쪽에서 근데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좀 눌림목 나오게 되면 계속 또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막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 출렁임을 이용해서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약한 5만 원대, 5만 2, 3천 원대 가게 되면 이제 저항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흔들리게 되면 계속 매수 관점은 유지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는 아무래도 에어로와 그다음에 디펜스, 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오션, 뭐 이런 또 어찌 보면 방산의 축이기 때문에 네, 방산과 우주로 이제 이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설계를 하잖아요. 네, 뭐 이제 좀 과하면은 아마 또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배도 뭐 태양광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갖다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화그룹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도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은 가운데 네. 거기서 약간 아픈 손가락이죠. 지금. 에너지 쪽이. 예, 에너지 쪽들이 있다 보니까 한때 막 부흥해서 뭐 대체 에너지 뭐 이게 정권에 따라서 미국도 네.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시 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런 이제 그린 수소 뭐 막 붐이 있었잖아요. 네, 예. 유럽이 또 거기에 부응을 했고 그래갖고 화석 연료를 거의 이제 당장 안 쓸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또 2기에 거쳐서 이제 계속 뭐 파내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쑥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레임덕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레임덕스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쭉 네. 진행이 될 텐데 민감한 얘기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상황의 쪽에서 뭐 풍력도 그렇고 지금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일단 뭐 설치량이나 지금 흐름은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네. 되고 계속 약간 눈치 봐가면서 확대는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뭐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는 눈치는 보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과가 나오고 있느냐 실적이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턴어라운드의 무늬만 막 갖춰가고 있고 변화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용이야 그렇고, 자, 시세가 지난 2월 달에 2만 원대에서 6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가 네, 한 2, 3일 만에 또 4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네. 지금 또 뭐 5만 원으로. 네, 이거 K 증시 아닙니까? 어떻게 K 증시.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략.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좋으니까 지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대 중반대 정도쯤까지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눌렸을 때 보통 보면은 급하게 하락했다가 급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요 상황들 그러니까 즉 며칠 전에 저희가 뭐 거의 뭐 시장 급하게 하락했을 때 나왔던 가격대는 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뛰어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4만 5천 원대 밑에서 한번 자리를만 마련했을 땐 진입해보자.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상황들이 또 어떤 급변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도 네. 그런 자리 쪽에서는 기준점은 한 4만 5천 원대 밑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일단 또 5만 원대 중반대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되 그걸 또 이끌어가는 어떤 뭐 스토리가 나오는 정도는 계속 네. 또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 가치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 시세 기준으로만 봤을 때 현재로서는 따라 붙는 거는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매수는 매수인데 네. 밀릴 거를 조금 그럼 조정시 매수 이렇게 되는군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그냥 매수 아니면 매수지 뭐 조정시가 예, 아니 지금은 조정시. 지금은 조정시죠. 예, 근데 큰 그림은 뭐 네. 사냐 파냐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면 알겠습니다. 사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그널과 기업도 들어가 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뭐가 또 걸리던가요? 네, AI가 선택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증권가 역시 3만 9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의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익성을 극대화한 사업 구조의 질적인 변화인데요. 그동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적었던 일반 산업용 전선에서 벗어나 굉장히 수익성이 월등하다고 알려져 있는 높은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중심으로의 사업의 무게를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증가하면서 9천억 원 넘게 기록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60%가 폭등한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 더해 역대 최대 수주 잔고인 3조 7천억 원까지 보이면서 대한전선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꿈꾸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미국에서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의 기대감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모멘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기대감입니다. 이 호남권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대규모 전력을 손실 없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압 직류 송전 HVDC가 필요한데요. 최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충남 당진에 실증 센터까지 구축하면서 정말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수혜와 수주 낭보를 올릴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평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속되고 있는 전력망 슈퍼사이클 속에서 대한전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AI 시그널은 대한전선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까 김주영 아나운서한테 어떤 AI냐고 물어봤더니 클로드도 아니고 챗GPT하고 제미나이 네. 막 섞어가지고 챗 에미나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새로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개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답을 주는 게 제일 그렇죠, 좋긴 하겠는데 자, 그러면 대한전선은 아무래도 뭐 이 카파라고 하는 구리 가격과의 연동성을 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또 뭐 여러 가지 전선들 뭐 갑자기 뭐 원전에도 그렇고 뭐 사실 방산에도 전선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청이라는 게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헬리콥터 이 회전익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한 대의 전선 길이를 쭉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뭐 대충 뭐 몇십만 킬로미터까지도 한대요. 그러니까 전선 안에 다 전선일 거 아니야. 대한전선 거 쓰는 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호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전선 하게 되면 대한뉴스라고 혹시
예전에 예. 네, 극장을 가면은 나왔던 그렇습니다. 네. 그때 봤던 것만큼 업력이 네. 1940년대가 50년대 그때부터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00년 갑니다. 네. 상장 기업 중에 이렇게 업력이 긴 회사가 흔치는 않은데 그리고 살아남고 어. 계속 또 실적을 보인다는 세대를 얘기는 바꿨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는 뭐 인정은 해줄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쪽에서 옛날에는 말 그대로 회사가 좀 이름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한 뭐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왜냐면 전선으로 물론 이제 전선이 많이 쓰이는 시대고 이제 전기 중요한 시대긴 한데 네. 그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나갈 거는 초고압 케이블 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 전선이란 이미지보다 아니면 좀 구태 약간 그렇죠. 올드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쪽에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끌고 갈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미국 쪽에 진출하면서 500kV 쪽에 네.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들 당연히 미국은 초고압 케이블. 그렇죠. 초고압 쪽들이 미국은 당연히 지금 에너지 부족 시대고 에너지 우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보고도 니네 필요한 에너지 니네가 해라라고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들어 갔을 때 만약에 에너지원이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가장 그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고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에서 거기 진출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럽 쪽은 해저 케이블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축을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떠나보다 보니까 원자력 쪽에서도 지금 특수 케이블 관련된 쪽에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까지도 발을 이제 슬쩍 드러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기대감은 높은 쪽이다라고 하는데 대전선에 다 좋지만 앞으로 이제 끌어갈 쪽의 내용들은 다 좋긴 하지만 조금 약점이 있는 게 좀 밸류가 비쌉니다. 네. 시총이 5조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비싼 밸류가 있고 게다가 또 아직까지 LS와의 예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LS와의 특허 관련된 쪽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네. 민사 쪽이죠. 그런 쪽들이 남아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쪽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시장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관점은 매수 관점 유지는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출렁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따라갈 말씀하시는 동안 코스닥이 마이너스까지 내렸어요. 아까 매수 사이드카 걸렸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밀려버렸는데 왜 그럽니까? 잘 그거는 예 워낙 격한 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약간 매물 나오면서 저 출렁이는 K 증시라는 쪽으로 설명을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리스크죠. 중동발 이슈기 때문에 뭐 기사 한 줄만 뜨면은 외신에 예를 들어서 유조선 뭐 하나 피격됐다든지 네. 또 뭐 기뢰 얘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춤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이건 대응이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방향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현금 다 쓰지 말고 이런 출렁임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지지하나 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네. 이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보시되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AI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은 나갔습니다만 매매 자체를 AI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AI도 역방향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쏠림도 있고 뭐 네.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 뭐 그 CM 뭐죠? 하여튼 뭐 그런 네,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고요. 네. 그런 쪽에서 대한전선은? 일단은 대한전선은 방향은 계속 우상향 쪽으로 터는 맞는데 지금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자라는 쪽에서 매수는 보지만 또 네. 타이밍은 살짝 좀 늦춰서 약간 지금 3만 원대가 또 이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3만 원대 밑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꼬리 다리는 게 조금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해가면서 매수 관점은 유지하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접근하는. 네. 매수는 매수.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업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시선에서 대부분 다 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한전선은 특별한 사고만 또 나지 않는다면은 자꾸 왕왕 사고가 나가지고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요즘 그런 사고도 사고지만 금융적으로 자꾸 예, 이제 예. 증자라든지 뭐 이런 게 툭 튀어나와 버릴까봐 네.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증자할 정도 아직 뭐 유보율이나 그런 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숨통은 트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화솔루션과 대한전선을 AI 시그널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